1월 1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종목별 증권사 순위 창구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증권사 순위 창구를 보면 일주일치거든요. 최근의 흐름, 가장 최근. 매도에는 신한, 항상 나타나고 있죠. 신한, 이베스트, 맥쿼리, 키움, NH, 노무라, 골드만, JP모건, 대신, DB, 유진, 모건 스탠리, HSBC도 있어요. 자, 그래도 매수에는 메릴린치, 삼성, KB, 한국, 메리츠, 미래에셋, 신영, BNP파리바, 한양, SG, CLSA, IBK, UBS, 한화. 수급이 조금은 엉켜 있습니다. 일주일초. 자, 그리고 한 달치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수급이 그래도 꼬여 있어요. 여기 보면 매수에 키움, 신한, 신영, UBS, JP모건, 한국. 매도에 미래에셋, DB, 유진, 이베스트, 맥쿼리, CS, 골드만, CT, 노무라, 한화, 삼성, 하나, 하이, KB. 자, 수급이 조금은 꼬여있는 창구들이 많이 있죠. 요게 풀려 나가야 돼요. 시계추를 돌려서 제가 보니까 8월 기준으로 명실상부하게 수급이 돌아 나가더라고요. 보이시죠? 매수에 메릴린치, HSBC, JP모건, 다이와, CT, CS, BNP파리바. 매도에는 DB, 골드만, 미래에셋, 유진, 삼성, KB, HI, 하나, 모건스탠리입니다. 그래서 8월 기준으로 수급이 완전히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조금만 더 9월달까지 한번 봐볼까요? 자, 8월 기준인 것 같아요. 8월 기준으로 해서 수급이 돌아 나갔다. 큰 흐름에서. 자, 그러면 종목별 수급 창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이 최근의 흐름이 나오겠죠? 자, 일주일치로 한번 돌려볼게요. 1월 8일. 자, 그러면 기간이 15만 주를 담았습니다. 그쵸? 외국인은 2만 3천 주 매도, 개인도 12만 주 매도예요. 자, 외국인이 거의 보합이었죠. 기간이 매수로 돌아섰지만 얘가 플러스로 돌아서야 됩니다. 조금만 더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앞당겨 볼게요. 조금만 더 앞당겨서 한 달로 가볼게요. 3주로 가볼까요? 25일치로 가보면 외국인 3만 8천 주. 큰 흐름의 변화는 없고요. 자, 그럼 이제 한 달치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2월 15일치로 가보면은요. 자, 외국인이 18만 주. 기간은 2만 6천 주, 개인이 14만 8천 주 매도예요. 수급이 조금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일주일치는 외국인이 찔끔 들어왔죠. 매수량을 줄였습니다. 3대 주체가 셀트리온 또한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흐름이에요. 개인의 매도폭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자, 요거를 11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31만 5천 주 개인의 매도. 외국인 16만 6천 주 매수, 기간 15만 5천 주 매수입니다. 두 달 기준이고요. 자, 요게 매수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11월 15일로 가게 되면은요. 자, 볼게요. 개인이 드디어 100만 주, 기간이 78만 주, 외국인이 25만 주가 되겠죠? 자, 3개월치고요. 4개월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170만 주, 기간이 100만 주, 외국인이 70만 주로 넘어가고 있다. 자, 8월 달로 한눈에 보이시죠? 8월 15일로. 자, 큰 흐름 없어요. 8월 15일은요. 자, 7월 15일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15일로 넘어가면 드디어 7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약 300만 주, 290만 주가 기간으로 130만 주, 외국인으로 160만 주, 연계금이 114만 주.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연계금입니다. 자, 그래서 수급이 7월 기준부터 해서 명실상부하게 넘어가고 있다. 한 달 기준으로는 조금 꼬여 있다. 창구를 통해서도 느껴진다. 자, 금요일 기준 1월 13일 기준이죠. 셀트리온의 신용잔고 비율 0.78 다시 찔끔 내려갔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바닥권에 있다. 헬스케어 신용잔고 비율 1.39 다시 좀 줄었습니다. 그쵸? 셀트리온 제약 신용잔고 비율 1.10 찔끔 줄어서 바닥권에 거의 최저 수준에 닿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대차잔고입니다. 1월 13일 기준 6천주 늘어서 957만 6천주. 자, 큰 변동 없어요. 중앙에 있습니다. 그냥 많이 줄어서. 자, 셀트리온의 대차잔고도 한번 보고 가시죠. 셀트리온 대차잔고 274만 주. 좀 늘었습니다. 찔끔찔끔 늘어나고 있어요. 260만 주, 70만 주. 그래서 274만 주인데 229만 주, 약 230만 주에서 35만 주. 229번이니까 대략 한 44만 주. 접전 대비해서 45만 주 가까이 늘어 있습니다. 크게 많이 는 건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최저점 대비해서 다시 줄어드는 추세에 와야 되겠죠. 대차장고와 비슷한데 대차장고는 확 늘었다가 확 줄었다가 확 늘었다가 다시 찔끔 줄어있고요. 공매도 누적장고는 훅 줄었다가 좀 늘어있는 상태예요. 얘가 다시 줄어들어야 되겠죠. 200만 주 미만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0.71, 다우가 0.33, S&P가 0.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4일 연속 상승한 미국 증시, 100조로 돌아온 바이오 제약 섹터. 자, 볼게요. 먼저 미국 증시를 한번 보고 가시죠. 보면 4일 연속 상승을 했다. 저점 대비 좀 올라왔죠.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자, 볼게요. 요만큼 올라온 겁니다. 쭉 폭락해서 요만큼 올라왔어요. 주봉으로 볼까요? 정말 찔끔 올라왔죠? 자, 그리고 월봉 볼게요. 저 보면 더 드러나죠? 제가 올해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온다. 모두가 노라고 할 때는 예스를 해야 됩니다. 경기 침체, 이미 경기 침체예요. 이미 주가는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급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피봇, 즉 금리 인상 상단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러면 증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초기 국면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등 국면에 대한민국 증시 또한 따라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반등이 좀 더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월봉 기준으로 하늘에 나오고 일봉 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의 이렇게 올라왔고 주봉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 스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제약 주가를 보게 되면은요. 일라이 릴리, 머크, 에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브리스톨 마이오스킵, 암젠, 그리고 길리어드, 리제네론, 모더나, 글라소스미스클라인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어요. 사노피 약보합, 존슨앤존슨 약보합입니다. 기술주는 대부분 상승으로 했다는 부분이죠. 나스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즉 대한민국 증시는 나스닥과 연동되는 부분이 강합니다. 성장주 세트의 금리에 유사한 흐름의 영향을 받는 그동안 나스닥이 다우와 S&P에 비해서 상승폭이 작았죠. 그래서 이번 본격적인 기술주 반등은 나스닥이 주도를 하고요. 대한민국 증시 또한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을 거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프리뷰 신민철 셀트리온 CFO 주가 거리두고 현금 지킬까? 작년 배당 자사주 취득에 3,785억 원을 투입했다. 현금성 자산 48% 감소. 자, 그래서 올해 셀트리온 최고 재무책임자 CFO 신민철 부사장에 대해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주가 관리이다. 지난해 셀트리온은 주가 안정을 위해 상당한 현금을 소진한 상태이다. 한 해 동안 현금 배당과 자기 주식 취득에 투입한 자금은 3,785억 원에 달한다. 작지 않은 금액이죠. 램시마 하나 개발하는데 3천억, 허준마 개발 비용 4천억 들어갔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개발하는데 비용하는 맘먹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신사업을 위한 투자 활동도 확대되며 작년 9월 말 별도 기준 현금 보유액은 연초 대비 절반가량 감소한 상태이다. 자, 올해 주시장이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어 신 부사장이 작년 수준의 주주 안원을 지속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올해 셀트리온의 최대 과제는 포스터 바이오시밀러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동성 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자, 실적은 성장을 했고 셀트리온의 주가 하락률이 시장 하락률 대비 양호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주가가 15% 하락한 셀트리온의 주가가 15% 하락한 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는 26% 가까이 내려왔다. 시장에 빠그러질 동안에 셀트리온은 굳건히 버텨주었습니다. 먼저 빠그러졌기 때문에. 자, 이제 올라갈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시장 기술적인 반등 국면과 함께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플라임에 대한 출시,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익 기반 위에 상장 3사의 합병, 거쳐가야 될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텔라라와 아일리아의 출시, 램시마 SC의 출시, 자, 신약 허가를 받고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겠죠. 나름 정말 셀트리온의 두 번째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 물결을 넘어서는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가 열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은 바이오시밀러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고령화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우호한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기준점으로 많은 부분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보유 현금이 총 차입금을 초과해서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가까웠다. 그러나 작년 9월말 별도 기준 셀트리온의 현금 적성 자산은 5,734억 원으로 연초 대비 1조 1천억 대비해서 48% 감소했다. 자, 좀 유동성 자금이 감소했다는 부분은요. 순차입금이 이제 마이너스 조금 기록했다는 거예요. 533억 원. 셀트리온 제2의 도약을 위해 항체 약물 복합체 ADC, 이중항체 분야 신약 개발에 뛰어든 생태이다. 익수다 그리고 AB프로 협업을 동시에 하고요. 피노바이오와 익수다 테라피투스의 지분 취득에 각각 110억 원, 20억, 90억 원씩 총 110억 원을 진행하였다. 익수다와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계약도 체결했고 AB프로에도 지분 투자를 예고했다. 그리고 기존 투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내의 바이오텍과 협업을 준비하고 있어 투자 재원 유지는 심 부사장의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2018년 유가증권 시장에 이전 상장한 이후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이력은 없다. 유상증자나 채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캐시카우를 창출해서 나머지 추가 신규 바이오시밀러와 바이오베타와 신약에 투자를 하고요. 자사도 매집했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 주주환원에 작년만큼 현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에는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했던 한 해였지만 올해는 현금 부여에 신경을 쓰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M&A, 외부 기업과의 협업 등 투자를 위한 현금 보유를 염두에 둔다. 당장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성 조달 등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말은 뭐다? 셀트리온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되는 투자에 대한 폭발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나올 줄줄이 약물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직판도 직접 해야 되고요. 생명공학센터도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상공장도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계속 투자가 집행되어져야 돼요. 왜? 폭발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2022년도 2조 4천억, 2023년도 3조,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가고요. 그 기반 위에 3사가 합병되고 4조를 넘어가고 영업이익도 1조를 넘어가서 2조에 육박하고 그리고 글로벌 빅파운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신약을 보유하고 명실상부하게 램시마이스씨를 더불어서 ADC까지 신약을 보유하게 된다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에너트로 핫해진 ADC 시장, 삼바 롯데도 가세한다. 얘네 공장을 ADC 시장으로 돌린다는 거죠. 이 말은 뭐가 뜻하는 거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ADC 사업 진출을 밝혔다. 삼바와 롯데가. 이유가 뭘까요? ADC가 시장 규모가 커지고 약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빅팜들의 공장도 돌리기에 바쁜 겁니다. 그래서 삼바도 얘네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돌린다는 거죠. ADC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신약에 대해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 심혈을 기울여서 컨주얼 분야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가 되어 있고요. 레고캠, 익수다, 그리고 피노바이오에도 투자가 집행되고 있죠. 앞으로 자가면역 질환과 항암제 시장, 이 두 양팔의 심장이 셀트리온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현재 주가를 보면서 자,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제가 주가가 여기에 와 있다. 밀리니까 또 양봉 달고 있죠. 월봉 기준으로. 올라가건 내려가건 올라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좋으면 떨어질 때 슬픕니다. 4년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즉 박스권 4년 동안 힘들고 올라가는 건 고작 8개월, 9개월입니다. 그럼 결국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힘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도 도착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극소수만이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 지금 주가는 너무나 싸 있습니다. 2019년도의 가격과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 기업 가치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의 물량을 계속해서 뺏어나가고 있는 겁니다.